이번에는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거 위주로 좀 하도록 하자. 오케이? 자,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이제 이야기는 산술 기하평균이에요. 산술 기하. 그러니까 뭐 이름이 그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는 거고 그냥 식을 보면 알아요, 그죠? 산술평균 아까 우리 증명했던 거 있잖아요. 증명했던 게 뭐냐면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되는 거야. 1대. 그러니까 같거나가 안 들어갑니다, 그랬죠? 같거나 들어갈 때도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양수일 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산술 기하 평균을 공부할 때는 조건까지 완벽하게 그 통째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수일 때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개를 더하고 나서 2를 나눈 거. 이 2를 나눈 게 산술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두 가지 어떤 영어 수학이 있을 때 평균 구해라. 그런 게 다 산술 평균이야. 근데 거기 2를 나눈 거고, 이렇게 2를 나눈 거고, 그 다음에 A하고 B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 이거는 기하 평균이라고 합니다. 원래 조합 평균이라는 것도 있는데 조합 평균은 뭐 교육 과정에서 빠졌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안 나온다 생각하고 그냥 문제 나올 수 있어. 그 용어는 안 나오지만 식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데 이거는 사실 그냥 뭐 참고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는 조합 평균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참고사항이니까 그냥 지우도록 하고, 이 두 개만 완벽히 알면 됩니다. 오케이? 학교 시험은요. 근데 이게 누가 더 크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 증명해봤잖아요. 누가 더 크죠? 이쪽이 같거나 컸죠? 좀 전에 아까 빈칸 치고는 그 대표형. 그럼 여기서 이걸 그냥 하지 말고 보통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합니다. 2를 곱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한다. 오케이? 그럼 요거를 산술 기하 평균 절대 부등식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항상 성립한다인데 얘는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 라고 기억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산술 기하 평균인데 단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언제 등호가 성립하느냐? 아까 언제였죠? A, B가 같을 때였죠?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보면 내가 2하고 2를 더하면 4잖아요. 근데 얘한테다 또 루트 씌워서 2 곱하기 2에도 똑같이 4가 된다. 그러니까 같을 때는 둘이 숫자가 틀려. 자, 그 외에는 싹 다 왼쪽이 더 크다는 거야. 그 외에는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2하고 4를 넣어보면 6이잖아. 그치? 근데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 얼마가 돼요? 얘가 3 되잖아. 8이니까. 루트 8이니까 4루트 2가 되잖아. 그죠? 2 곱하면. 근데 얘는 4루트 2는 6이면 이게 양면적으로 보면 얘가 36 나오고 얘가 32 나오는 게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은 다 왼쪽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응용이 있어요. 응용. 어떻게 응용되냐면 당연히 아까처럼 빈칸 채우기 증명 나올 수도 있고, 그 외에는 최대 최소랑 연관돼요. 최대 최소와 연관이 있다. 이 빨간색을 보면 알 거야. 자, 잘 보셔야 돼요. 이 더하기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두 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이거 합이란 말이야. 그러면 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랑 얘는 뭐야? 곱하기잖아요. 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인 거야. 그러면 합이 내가 A와 B가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곱을 물어볼 거라는 거야. 거꾸로 문제에서 곱이 주어지면 너는 합을 찾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은 합이 주어진다고 가정해볼까요? 첫 번째, 합이 주어진단 말이 뭐냐면 합이 일정하다는 거야. 어떤 숫자로 딱 나온다는 거야. 합이 주어진다. 다른 말로 합이 일정하다는 뜻이야. 합이 일정할 때는 누구를 물어보는가 하면은 이 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보다 같거나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같거나 작아지면 같을 때가 최대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합이 일정할 때는 곱의 최대를 물어볼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곱이 일정하다.
자, 일반적으로 합이 일정할 때는 문제에서 다 주어집니다. 너가 그걸 찾아내면 됩니다. 문제 안에서 줄 것던가 아니면 말로 나와 있으면 그 말로 있는 걸 식으로 표현해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곱이 일정할 때는 보통 주어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안 주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떤 두 개의 숫자를 곱했는데 일정하다는 건 이런 거야. 둘이 자전거 곱하면 약분돼서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가 약분되게 하면 됩니다. 너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가 약분되게끔 해준다는 거야. 약분되게 해라 된다. 그게 너가. 근데 약분이 안 되면 어떻게 돼? 변형을 해서라도 약분을 시키라는 거야. 변형을 해서라도 약분을 시킨다. 이 변형하는 거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자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곱이 일정할 때는 얘가 어떤 숫자가 나온다는 거. 그러면 합은 얘보다 같거나 커지니까 같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합의 최소를 물어볼 겁니다. 라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응용은 루트가 나올 때는 양변 제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그건 생각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한 거야. 오케이? 기본적인 것도 중요하고 실전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생각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문제 봅시다. 3번 유형이다. 자, 문제에 줄 쳐야 되겠지. 두 양수 x, y다 그랬잖아. 그러면 419번에서 양수라는 어떤 말이 나오면 넌 의심을 시작해야 돼요. 산술기야 아닌가? 딱 느낌이 와야 된다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첫 번째 가를 보세요. 뭐라고 돼 있니? 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곱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바로 공식을 쓰는 거야. x 더하기 y라고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공식을 외워놔야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합자리에 누굴 넣으면 4를 넣으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2를 약분시켜서 이렇게 약분시키면 뭐가 남아요? 2가 남고 얘는 루트 xy가 됩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4xy가 되니까 xy의 최대는 4여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게 첫 번째 a가 될 거고, 두 번째는 곱이 나와 있죠? 이 자리에 3을 넣으면 되니까 x, 일반적으로 곱이 안 나오는 데는 문제가 쉽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야. 여기다 3을 넣어요. 그러면은 2 루트 3이 되잖아. 맞죠? 그럼 x 더하기 y가 아니지. 문제에서 이제 뭘 물어봐요? 3x 더하기 4y를 물어보잖아요. 잠깐만 이거 지워야겠다. 문제를 아직 안 봤네요. 3x 더하기 4y를 물어보잖아. 얘 가지고 만들어야 돼. 얘 가지고 사주게 만들어야 돼. 선생님 지웠어요? 이거 바꿨어요? 얘가 a 자리이고 얘가 b 자리에 있는 거니까 이 루트 씩 얘들이 곱해야 된다. 그죠? 얘들이요. 그럼 12xy가 된다. 이해돼? 그럼 이 자리에다 3을 넣어야겠네. 그지? 이 자리에다 3을 넣어볼까? 그럼 뭐야? 루트 36이잖아요. 루트 36은 6이니까 2, 6이 12가 되어서 12가 야의 최소가 된다. 그럼 B가 얘인 거죠. 그럼 정답은 16이 되겠죠. 이해됐어? 그러면 한번 풀어볼래요? 밑에 있는 문제 420번. 오늘은 천천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거기 있는 거 쭉 연습을 해보자. 와, 안 오지. 풀고 있죠? 다 나왔어. 이 루트 씌워서 곱했던
왜 4지? 아, 왜 6이지? 얘 둘이 상대했으면 맞지. 아, 1 넣은 거야? 맞아요? 나중에 몰라서 묻는 거야. 일단은 같이 한번 해보세요. 봐봐. 아직 연습을 더 해야 되겠다. 뭐 틀 수도 있는데, 자, 조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괜찮아. 틀어도 괜찮아. 선생님도 수연이가 푸는 방법을 묻는 거거든. 푸는 방법. 알았지?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아직은 봐봐. 4a하고 a분의 1하고 1이 있잖아요. 야의 최소를 물어보고 있는데, 잘 보면 1은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맞죠? 얘는 가만히 냅둬요. 그럼 얘 둘이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잘 봐봐. 얘 뭐야? 모양이 뭐야? 중간에 합이죠. 아까 선생님 합을 물어보면 곱이 주어져야 돼요. 이제 곱이 안 주어져 있지? 어떻게 해? 너 얘 가지고 그냥 미리 곱해봐. 얘들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통째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4되죠? 일정하지? 그걸 확인하고 가는 거죠, 이제부터. 그럼 확인하고 어떻게 얘 가지고 바로 산술기하 쓰는 거야. 같거나 크다 2 루트 얘 곱하기예요. 그럼 4가 되잖아. 그럼 얘는 2 곱하기니까 4가 되죠. 그럼 얘는 4고 얘는 앞 뒤에 1이 있었잖아요. 그럼 전체는 5 이상이 되는 거지. 그냥 4 더하기 1인 거야. 답은 5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조금 더 연습을 더 해볼까요? 그 밑에 거 한번 더 풀어보자. 뭔가 좀 완벽히 이해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다 풀어도 돼요, 지금. 421번부터 쭉 풀어봅시다. 이거 좀 지워야겠다, 이제. 지우고. 힌트를 주자면은 쪼개야 됩니다. 분수를 하트 있잖아요.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는 주고 그거를 3번 6번 해야 돼요. 다 쪼개야 됩니다. 쪼개볼까요? 더하기 그렇지. 짝을 지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뭐 봐봐. a분의 b하고 누구를 짝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더하기잖아. 한번 곱해보는 거고, 지금부터. 지금 역수관계죠? 그럼 걔 둘이를 산술기하 쓰는 거야. 같거나 크다. 둘이 곱하면 1이죠. 그렇지. 그럼 결국 얘는 2가 최소인 거야. 나머지 다 똑같죠? 2가 3번 나오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요. 자, 아까도 있지만 합으로 나와 있을 때는 계속 곱을 떠올려 봐야 돼요. 만약에 곱하기를 물어본다면은 맞죠? 이 곱하기잖아. 곱하기 나올 때는 합이 나와 있죠. 자, 아까 전에 했던 말 있잖아요. 곱하기 물어볼 때는 합이 주어질 거야 라는 말. 한번 해볼래요? 그것도 바로 산술기하 쓰면 돼요. a분의 2와 비례상을 가지고 바로 산술기하 쓰는 거예요. 역수가 바뀌면서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방향 안 바뀌는 거죠. 역수면 방향 바뀝니다. 그래야 최소가 되는 거 맞죠? 오케이. 또 해볼까요? 연습 좀 많이 해보자. 처음이니까. 잘하고 있어요.
이 정리할 필요 없죠. 어차피 이거 1이니까. 1 제곱해도 1이죠. 지금 AB는 그러면 24분의 1이 최대가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또 하면 돼. 또 합을 물어보죠. 한 번 더 근데 아까 AB가 최대가 나왔었잖아요. 여기 있었죠. 그러면 24분의 1의 역수니까 14가 들어가면 되겠지? 네. 여기 답이 다르죠. AB가 24였잖아, 맞지? AB분의 1이야. AB분의, 이게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 맞지? 그렇지. 맞네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니까 약간 여러 번 쓸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자, 한번 더 해볼까요? 그때 X와 Y, 아까 얘기했던 거 보잖아요. 같은 때. 천천히. XY의 최대네요, 그죠? 또 하늘 그냥 또 한번 쓰는 거지. 분의 24가 취소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그때 XY 찾는 거잖아. 자, 제가 같이 해볼까? 자, 지금 오른쪽 전체는 구했죠, 24라고. 그러면 이거를 한 개로 가야 돼요. 이걸 아까 공식에 이걸 A 더하기 B로 가야 돼요. 그럼 얘들이 같을 때거든요. 근데 얘가 벌써 5분의 14였잖아. 그럼 둘이 같은 놈이 5분의 14 나온다면 각각 5분의 12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 얘도 5분의 12, 얘도 5분의 12가 됩니다. 그때 X를 찾으면 되지. 계속 연습해야 돼요. X는 없으니까 12분의 5가 되고 Y분의 9도 5분의 12. 천천히. 이게 Y죠? 다 곱해야 되겠죠. X도 곱하고 Y도 곱하고 5분의 14가 이런 식으로 할만해요? 자, 이 터프 문제인데 이거 생각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같이 해보자. 애들이 같이 방송 들어야 되니까 425번만 생각하고 풀어봅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너희가 풀어보고요. 425번 자, 여기서는 0이 아니란 말 주쳐야겠다. 아까는 다 양수였잖아요. 근데 얘는 왜 0이 아니냐고 했는지 잘 생각해봐. 0이 아닌 놈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양수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놈이 양수가 되는 거지. 사실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지? x가 y가 0이 아니면 제곱은 양수라는 거야. 아무튼 그 조건을 만족합니다. x제곱은 양수, y제곱은 양수다. 이때 문제로 돌아가서 x제곱분의 1 항상 문제를 미리 이렇게 그치? 보면 돼요.
얘를 물어보면 얘 가지고 산술기하 쓰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봐봐, 이렇게 되는 거지. 같거나 크다 하고 2 루트 x제곱 y제곱 분의 1 되는 거 맞죠? 근데 제곱을 받고 나올 때 xy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xy분의 2가 되는 것 뿐이야, 그죠? xy분의 2가 된다. 그럼 이제 xy만 구하면 답이 나오겠네. 그럼 xy 답을 구하려고 하면 얘 가지고 한번 찾는 거죠. 여기서 산술기 한 번 더 쓰는 거야. 같거나 크다 2 루트 x제곱 y제곱. 그럼 얘는 다시 xy가 되니까 2xy가 되니까 여기 4랑 약분해서 2xy가 4가 최대인 거지, 그지? 그러면은 xy 입장에서는 2가 되는 게 최대죠. 그럼 봐봐. 여기서는 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분모니까. 따라서 이렇게 써주면 되죠. 여기다가 한 번 더 갖거나 써주고 여기서 아까 2였으니까 xy가 나한테 2 넣으면 되죠. 그러면 1 되는 거죠. 그러면 1이 최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돼? 여기 원래는 갖거나가 여기 있는데 갖거나 하면 더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야의 최소는 얘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된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산술 기하였어요. 그럼 이제 유형 4번부터는 산술 기하는 산술 기하인데 좀 더 이제 응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해봅시다. 근데 응용할 때 무조건 뭐 유형별로 외우는 것보다는 왜 변형을 해야 되는지가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다르게 나와도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일단 문제 써주고 변형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봐봐. 문제를 봐봐. 얘가 지금 질문이 뭐예요? 곱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곱했는 거에 최소를 묻고 있어. 그럼 선생님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산술기하 기억나죠? 이만큼을 한 개로 보고 이만큼을 한 개로 본다면 얘가 곱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곱을 물어보면 선생님 뭐라 했겠지? 합이 일정해야 돼. 다시 말해서 얘 둘이 더했을 때 뭔가 숫자가 딱 나와야 돼. 근데 조건 어디를 읽어봐도 없지. 그러니까 얘는 바로 산술기하 못 쓰겠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 조건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은 안 되니까 정계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정계를 해볼까? 이렇게 하면 1 되고 이렇게 하면 4 되니까 벌써 5가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A가 되고 두 번째 이렇게 하면 A분의 4가 되니까 이런 거에 나왔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5는 상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얘만 가지고 뭔가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럼 또 합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리 곱해보는 거야. 암산할 수 있잖아요. 얘들이 곱해보면 약분 되겠네? 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곱이 일정한 상황이 되는 거죠. 합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럼 얘만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2 루트 얘 곱하기 얘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차피 얘 약분되고 루트 안에 4만 남으니까 2 곱하기는 4가 되죠. 따라서 전체에서 최소는 5하고 4를 더하면 됩니다. 그죠? 따라서 9가 정답이 된다. 이해되죠? 저 밑에 거 한번 더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봅시다. 밑에 거 잠깐 풀어볼래? 선생님 물 좀 잠깐 떠올게요.
답이 나왔습니까? 보자. 이번에도 전개 잘했나? 9되고 4되니까 13이고 그 다음에 산술기하 써서 6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죠. 어렵지 않죠? 밑에 것도 다 똑같은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알겠지? 넘어갈게요. 자, 유형 5번으로 이번엔 가보자. 다음 유형이요. 자, 선생님하고 계속 산술기 하고 있는데 계속 나오죠, 문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끝나면 이제 새로운 유형이 나와요. 일단 계속 해보자. 432번. 자, 이번에는 변형하는 게 또 다른, 아까는 정계 있는 거고 이번에는 뭔가를 더했다가 뺐다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언제 하는지 한번 또 읽어봐야지. 자, 읽어보면 뭐야? x가 5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일반적으로 양수인데 왜 5보다 크다고 했는지 좀 궁금해야 돼, 맞죠? 자, 그 다음 읽어보면 x 더하기 x 마이너스 5분의 1의 최소를 구하고 그때 x와 뭐 x 값을 해서 찾아서 더하라는 거죠. 자, 봐봐. 이 합을 물어보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합이냐 곱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합이 주어지면 수연 아까 쌤이 뭐가 일정하다고 했죠? 둘 중에 하나지. 뭐 합이 주어지면 물어보면 곱하기 일정해야 돼요. 그럼 누구를 지금 더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얘와 얘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통째로 하나로 봐야 돼. 하나, 얘도 하나로 봐야 돼요. 근데 둘이를 곱해 봐봐 이거죠. 약분이 안 되죠. 약분하는 말은 일정하지 않다는 거야.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얘를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맞춰주냐가 중요합니다. 분모에 맞춰줘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해서 x 빼기 5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5를 빼야 돼요. 그리고 다시 5를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같은 식이죠? 자, 그럼 이렇게 잡아놓고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요. x 빼기 5가 나왔네? 근데 얘가 얘잖아요. x가 5보다 크니까 x 빼기 5는 양수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양수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확인하고 산술기하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이 둘이만 가지고 산술기하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루트 씌우면 둘이가 약분돼서 1 되겠죠? 그럼 전체 정답은 뭐가 돼요? 2 더하기 5가 되니까 7이 최소값인 m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때의 x값은 n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n은 안 구했는 거야, 맞죠? 그럼 생각해봐. n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이거 둘이 더했더니 7 나왔잖아요. 근데 5는 산술기하 쓴 놈이 아니죠. 산술기하를 쓴 놈은 누구예요? 얘만 썼잖아요. 얘 둘이만. 그럼 얘 둘이가 아까 2였잖아. 다시 말해서 이 각각이 뭐가 돼야 되거든요? 두 개 결과가 2가 나왔으니까 둘이 같을 때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1 돼야 되고 얘도 1 돼야 되겠지. 반띠. 그럼 얘가 1 될 때야 되거든요. 그러면 x는 6일 때죠. 그래서 n은 6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13이 되겠죠. 이해돼요? 한번 해볼까요? 또 좀 잠도 오는 것 같아서 이제 좀 풀어봐야겠다.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거 쭉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잘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묶었을 때 그치? B로 생각하는 게 낫죠.
그렇지. 이해됐어요? 뺐다가 다시 더해줘야 돼. 마지막에요. 자, 한번 더 해보자. 거의 똑같죠. 그렇지. 저는 아니 5가 아니라 사두개 써놓은 놈만 갖고 해야 돼요. 얘 둘이가 8 나왔죠. 그럼 얘가 4가 되는 거죠. 전체에서 그 마지막에 있는 걸 사용하면 안 돼. 이렇게. 그런 거 실수 안 하도록 잘 연습해야 돼요. 근데 뒤에 거 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이따가 또 문제 풀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다 나가고 나서 다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야 유형 6번 남았다 아니에요, 그죠? 6번하고 7번이요. 자, 6번부터가 이제 활용인데, 활용은 쌤이 아까도 잠깐 말로 언급했지만 글로 나와 있을 때는 글을 보고 식을 세우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글을 좀 읽어볼게요. 439번에 자, 그림이 있는데 길이가 60m 나오죠, 그죠? 이게 뭐야? 이거 철망이라고 했는데 이 선들의 합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죠? 이 선들의 합이 60이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길을 좀 대충 끄어보면 하나, 둘, 또 몇 개죠? 3개죠? 3개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전체의 최대값 묻고 있잖아요. 그럼 자, 이제부터 변수를 잡으면 됩니다. 선생님은 여기를 x라고 할게, 이거죠. 괜찮아요? 그럼 얘도 다 x잖아. 그럼 이 철망의 합이 일정하잖아, 지금. 그럼 x가 몇 번 나와? 1번, 2번, 3번, 4번, 5번이죠. 중간에가 3개니까 총 5개야. 그럼 5x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세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 y를 잡으면 2y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다 합했더니 책에서 이걸 얼마? 60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합이 주어져 있다는 걸 너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x, y를 물어보잖아. 맞죠? 그럼 이 말은 즉슨 뭐야? 곱을 물어본다는 거야. 곱. 그러면 곱을 물어보니까 합이 주어져 있어야 한다가 다 만족되죠. 그럼 개념을 자꾸 떠올리는 거야. 이렇게요. 이렇게 바로 사주기가 쓰면 돼. 여기서 같거나 크다 2루트 둘이 곱하면 10xy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y니까 xy를 끄집어내려면 일단 양변을 먼저 약분시켜주고 제곱하자고요. 얘는 900이 될 거고 얘는 10xy가 되니까 마지막에 10 약분하면 정답은 90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밑에 있는 문제들이 바로 터프 문제잖아, 맞지? 좀 어려우려나? 한번 그래도 해볼까요? 어때? 440번이야. 한번 더 연습해보고 가자. 선생님 풀어줄게 일단은. 근데 문제가 어떤지는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수연아 혹시 저거 있니? 그 뭐야 수정 테이프요? 선생님 빌려줄 수 있어요? 자, 다 보고 있어? 다음 확인해 볼래? 뒤에 다음 봅시다. 다음 뜨나? 다 맞아요. 오케이. 생각해 뭐 아무거나 되겠니? 좋아. 그럼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이 하나 더 나왔기 때문에 요거 설명하고 또 다시 앞에 그 문제들 있잖아요. 그 터프 문제들 좀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이제 80쪽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있어요. 학교 시험에서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잘은 안 나오더라고요. 잘은 안 나오는데 그래도 뭐 잠깐이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 7번 유형 442번이요. 자,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코시 슈바르츠가 뭔지부터 설명 좀 해줄게요. 자, 일단 산술기하 평균하고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비교요. 여기서도 조건이 있다는 거지. 어떤 조건이 있냐면 A, B, 얘는 문자 4개짜리 A, B, X, Y. 자, 이 4개짜리가 실수일 때입니다. 이번엔요. 아까는 양수일 때였고 이번엔 실수로 바뀐 거야. 그러면 좀 더 범위가 크단 말은 얘를 이제 문제 풀 때 써먹을 수도 많이 쓸 수 있겠지. 더 큰 범위니까요. 그러면 실수일 때인데 공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A를 제곱하고요. 그 다음 B를 제곱하고요. 하나를 묶어요. 이렇게.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더하기였잖아. 이거는 제곱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X제곱, Y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막 계산했는 그 결과가 항상 같거나 크다는 겁니다. 또 누구보다 크냐? 이번에는 한 개씩 갖고 와요. 제곱 밑에 있는 A, 제곱 밑에 있는 X 얘 둘이 묶어서 곱해요. 이렇게요. AX. 두 번째 마찬가지로 B와 I를 곱해서 더해요. 그리고 제곱했다. 얘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는 겁니다. 단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그 중요하다겠죠? 단 등호는 이거분의 이거. 오케이? A분의 X. 그 다음에 B분의 Y. 이 둘이 같을 때입니다. 이 둘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여기까지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인 거야. 제목이요. 이거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얘도 응용이 있겠죠. 그리고 증명도 있겠죠. 자, 먼저 증명부터 봅시다. 그러면요. 자, 증명. 이 증명이 이 문제거든요. 342번이요. 자, 빈칸 채우기지만 쌤이 처음부터 증명을 해볼 건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절대부등식 중에 얘도 하나의 예입니다. 절대부등식은 빼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 빼기 해보면 되는데 전개하면서 빼볼 거야. 그죠? 전개하면서. 자,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단순 노가다를 좀 하는 거야. 됐죠? 그다음 오른쪽도 전개해서 왼쪽에 뺄 거야. 그럼 여기다 빼기 적어주고 가로할게요. a제곱 x제곱 2ab xy b제곱 y제곱. 됐죠? 여기까지 뺐더니 어떻게 돼요? 쭉 날아가죠. 하나 또 누구야? b제곱 y제곱 날아가죠? 그럼 남았는 거 봐봐. 짝을 지어보세요. 하나 둘 셋. 요 세 개가 지금 남았지.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보면은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됩니다. ay-bx의 제곱이야. 맞나? 이거 2abx가 나오잖아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되냐면 또다시 제곱이죠. 실수의 범위에서 제곱은 뭐지? 항상 0 이상이다. 얘가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증명이 되는 거죠. 간트문은 이겁니다. 잘 생각해봐. 아니 선생님, 얘가 능령이 되려면 이게 아니고 이게 0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봐봐, 이게 뭐야? ay는 bx잖아. 얘하고 왜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죠. 대각선끼리 곱한 거잖아. ay는 bx. 근데 보통은 이렇게 더 많이 얘기한다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거 알았죠? 맞는 거야. 그럼 보기에서 이제 우리 객관식이니까 자, 동그라미 가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이게 들어가겠죠? 이게 가 자리에 들어갈 거고 나 자리에는 문제에서 얘로 나와 있으니까 얘로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증명이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뭐 하겠어요? 이제 응용을 하겠죠? 자,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수학자 이름을 따서 얘기하는 거야. 코시라는 수학자와 슈바르츠 수학자 둘이서 함께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요 공식은 약간 심한 문제에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간단한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간단한 문제는 무책에 있는 거고. 이런 거야. 심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 코시를 써도 되고 산술기하를 써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술기하가 양수양수인데 코시 슈바르츠는 실수범위니까 양수범위를 포함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산술기하 쓸 수 있는 문제한테 얘를 써도 된다는 거야. 근데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조건을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오케이? 일단 실수범위일 때는 첫 번째 조건인 거고 응용될 때는 보통 최대최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최대최소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야죠. 쌤하고요. 자, 아까 했던 거랑 좀 비교해야 됩니다. 산술기하는 뭐였어? 합이 일정할 때 혹은 곱이 일정할 때였거든. 근데 얘는 그냥 합이 아니라 뭐예요? 제곱의 합인 거야. 이해돼? 제곱의 합이 일정할 때야.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지금 얘는 하나, 둘, 세 개짜리란 말이야. 그럼 얘는 요 놈이 일정할 때 이런 거예요. 그럼 요 놈이 일정하면 이 놈이 물어보겠죠. 맞죠? 다시 말해서 제곱의 합이 일정할 때는 또 다른 제곱의 합 또는 이건 뭐라고 할까? 1차식의 합의 조국인 거죠. 자, 1차식인 거예요. 요 안에서 1차식의 합, 요 안에 걸 물어본다고. 요 안에 걸 그냥 통째로 제곱 밑에 있는 거야. 그러면 1차식의 합이 주어져야 돼. 얘를 물어본다고. 야의 뭘 물어볼까? 최대최소 물어볼까? 야의 최대최소를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제곱의 합이 일정할 때 얘도 주어지고 얘도 주어졌을 때 말이야. 그때는 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보다 같거나 작잖아요. 근데 제곱이 있단 말이야. 제곱은 같거나 작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최대가 아니죠. 마이너스 될 수도 있거든요.
요 안에는 음수어되고 양수어되니까 부등호 범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물어봅니다. 혹은 뭐겠어요? 1차 시계합의 합이 나와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거꾸로 상하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요. 1차 시계합이 나올 때야. 합이 일정하다. 혹은 주어진다. 당연히 뭘 물어보겠어요? 제곱의 합의 최소를 물어보겠죠. 같거나 크니까. 그래서 얘는 1차 식의 합이 일정할 때는 제곱의 합의 최소를 물어봅니다. 얘를 물어보던가 얘를 물어보던가 한다는 거. 제곱의 합의 최소를 물어볼 거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개념이 뭐겠노? 그냥 얘를 분석하는 거죠. 쪼갠 거야. 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문제 속에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공식만 외우고 끝나면은 어려운 문제를 좀 못 풀 수 있으니까 조금이 고난도는 아니고 약간 산술기하보다는 조금 복잡한 상황이죠. 그래서 공식 정도 외워주시고 증명 정도 할 줄 알면 대부분 문제는 풀릴 거고 교과서 문제들은요. 대신 약간 실전 문제에서는 이게 잘 안 나오지만 나온다면 이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또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443번이요. 선생님 풀어볼게요. 443. 수현이 밑에 거 풀어볼게. 자, 문제도 줄을 쳐야 되죠. 그죠? 실수 xy로 되죠. 그죠? 실수 확인해 주시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라고 돼 있어요. 그 문제를 봐봐. x 플러스 2y에 뭘 물어봐요?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죠. 자, 선생님 잘 보세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 둘 중에서 제곱의 합이 일정하잖아요. 그랬더니 1차 식의 합을 물어보고 있다. 1차 식의 합의 최대 최소야. 오케이? 하나 물을 수도 있는데 둘 다 물어보고 있죠. 그럼 내가 너한테 질문해 볼게, 수연아. 아, 선생님, 제곱의 합은 두 개인데 왜 하나밖에 없나요? 하나 어떻게 해야 돼? 찾아내야 돼. 그게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자, 다시. 하나는 일정하지만 나머지 제곱의 합은 찾아낼 수도 있는 거야. 찾아낸다는 말은 일정하다는 거 이거도요. 있긴 있다는 거야. 숨어 있는 거죠. 찾아볼게요. 자, 보세요. 얘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찾으면 돼요. 또 생각해봐. 여기서 x가 좀 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a제곱 b제곱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a, b가 오른쪽 숨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 a가 누구겠어요? x 앞에 있는 개수 아닌가요? 1이 a가 되는 거야. b는 2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자리 공식을 완성해봐. 1제곱 플러스 2제곱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y제곱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공식이 완성된다니까요. 이해돼? 연관이 있다는 거지, a, b가요. 그럼 여기서 얘도 5고 얘도 5잖아, 문제에서. 25죠. 그럼 요 안에 있는 놈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25 이하니까 5 아니면 마이너스 5겠죠. 최대죠. 그래서 최대는 5, 최소는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정답은 10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제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볼까요? 바로 444 풀면 좀 어렵나? 그래도 해보자. 터프 문제요. 444 풀어보고 선생님이 또 어려움을 풀이해 줄게요. 자, 풀이해 줄게요. 이거 지우고. 희수가 못 왔는데
다 했어? 자,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봅시다. 답이 나오면 뭐 넘어가자. 선생님이 답 체크를 안 해와서 그래. 맞아? 옳지 않구나. 누구를 X 잡고 누구를 Y 잡았어요? 가로 세로. 그렇지. 그게 제일 낫죠? 그래야지만 아까처럼 제곱제곱이 나오니까 맞죠? 잘했네요. 이렇게 해서 코오시 슈바르츠를 이제 다 끝냈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일단 숙제는 그럼 끝까지 내면 되겠니? 끝까지라는 게 83초까지 말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충분히 시간 되죠? 거기까지 하면 되는데 보자. 선생님이 지금 약간 이 방송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서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선생님 좀 이렇게 같이 풀어보자. 괜찮니? 혼자서 푸는 것도 이제 중요하게 좀 어려운 것만 풀면 된다는 생각하고요. 그럼 저 뒤에 거 하는 게 어떻겠니? 터 푸는 쪽 이따가 하고 행복한 느낌을 있잖아요. 거기 보면 뒤에 6개인가 있지 않나? 이거 볼게요. 요거를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자. 괜찮아요? 가장 어려워 보이는 게 몇 번이야? 다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질문하고 싶은 거를 수현한테 맞춰가지고 지금 할게요. 몇 번을 풀어보고 싶어요. 풀 시간 좀 줄까? 462번? 그럼 선생님 바로 풀어줄까요? 그러면요? 좋아, 해보자. 약간 좀 천천히 하자 그러죠? 이 문제는 안 그래도 내가 선생님 기억으로 이게 아마 무슨 교육청에가 한번 나왔던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그 애들 많이 어려워했던 문제입니다. 일단 바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A가 있고요. 직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이 여기가 C고 여기 내려오죠. 이렇게. 그리고는 여기가 B. 여기가 길이가 2고 여기가 3이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 적당한 데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P가 있고 여기서 또 수직으로 이 자리가 N입니다. 다 됐죠? 자, 문제 돌아와서 여기 30도고요. 자, 돌아와서 이 문제에서 구하고 싶으면 미리 보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 뭐야? PM분의, 자 해볼게. PM분의 AB PM분의 AB 플러스 PN분의 AC가 있죠. 이렇게. 자, 시작해볼게. 자, 일단 AC의 길이 나와 있잖아, 맞죠? AC의 길이는 3이고요. AB의 길이도 2가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밑에 있는 얘를 우리끼리 AB라고 잡아도 되겠네요, 그죠? AB라고 잡을게요. 되나? 그 문제를 약간 좀 요약했어. 그럼 바로 뭐야? A분의 2 더하기 표시하면 묻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봐봐. 우리가 필요한 게 사실 아까 너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합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합을 물어보면 뭐가 나와 있어야 돼? 이 둘이 곱했는 게 얘잖아, 맞죠? 미리 곱해보는 것이 민영이야? 미리 곱해봤더니 AB분의 6이 나와요. 그럼 뭐가 주어져야 돼? A와 B의 곱이 주어져야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지금 얘를 A 잡았잖아, 맞죠? 얘를 A 잡고 얘를 B 잡았는데 이 자체를 산술기하 쓰려고 하면 얘가 나와 있어야 된다, AB가. 근데 지금 상태는 아직 안 보이죠? 선생님이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곱은 보통 찾는다고요. 해볼게요. 자, 보조선을 끌 겁니다. A하고 P를 이렇게 자를 거야. 왜 자르는지 생각을 해봐. 우리가 뭔가 좀 일정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럼 내가 질문해볼까? 삼각형 ABC의 넓이를 있잖아요. 두 가지로 쪼갤 수 있거든요. APC에다가 APB 맞죠? 삼각형을 두 개 쪼개면 전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왼쪽에 있는 넓이를 너가 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길이가 3과 2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 구한 공식 중에 왜 이 끼임각이 나와 있을 때
그 중3 때인가 왜 사인 가지고 푸는 거 기억나세요? 공식 그때 뭐였죠?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30도잖아요. 끼인가요? 이게 넓이죠. 공식 외워놔야겠다. 그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입니다. 공식이요. 자, 자, 또 이제 APC 가볼까? 그럼 APC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APC는 지금 이 위에 있는 넓이거든요. 이 위에 있는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을 3으로 보고 높이를 B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APB는 또 뭐? 내가 선생님 뒤에 거 먼저 할게. 뒤에 거 먼저. 이거. 얘는 AB 곱하기 PM이잖아. 맞죠? 내가 PM을 A 잡았으니까 먼저 하려고요. 그럼 2 곱하기 A가 될 거 아니야. 맞죠? 2 곱하기 A. 이렇게. 플러스 3 곱하기 B.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상하의 넓이를 두 개를 쪼갠 거죠. 자, 그리고 양변에다가 약분 좀 시켜볼게요. 양변 약분을 이 약분되잖아요. 이렇게 아래 위로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다시 얘가 뭐야? 이거 공식 외워놨나요? 사인 30도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 2하고 또 약분돼요. 그럼 왼쪽은 3만 남았지.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2a 더하기 3b가 3이라는 거야. 맞죠? 그럼 뭔가 자, 감이 오죠? 합이 주어졌네요. 이건 두 번 생각하는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합을 물어봤는데 그럼 곱이 필요한 곱이 좀 없단 말이야. 근데 곱이 이 안에 또 숨어 있는 거야. 여기서 산술기를 써야지만 곱이 나올 거 아니야. 한 번 더 산술기를 써야 되죠. 여기서 먼저 2루트 얘들이 곱하면 뭐죠? 6ab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양면을 제곱하면 얘는 9가 되고 얘는 뭐야? 4, 6, 24ab가 되죠. 따라서 AB의 최대는 24분의 9니까 3으로 약분하면 8분의 3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나?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걸 다시 산술기를 써보면 또 어떻게 돼요? 2루트 아까 했던 대로 얘가 되는 거잖아. AB분의 6이 되잖아.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B만 알면 되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AB 자리에 이제 누굴 넣는 거야? 얘가 제일 클 때 얘가 제일 작아지잖아. 맞죠? 따라서 여기서 또 갖거나 또 적어줘야 돼요. 서술 나올 때는 이런 부등호가 중요하니까 다 써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루트 씌우고 이 AB가 8분의 3이니까 이 밑에서 8분의 3이면 어떻게 돼요? 역수를 곱하는 거죠. 3분의 8 이렇게. 그러니까 약분되어서 2가 되니까 2, 8이 16. 16 받고 나오면은 4니까 이제 마지막 이 결과는 8이 될 거 아니에요. 8이 최소가 된다. 맞죠? 8보다 같거나 커지니까 같을 때가 최소 맞죠. 그럼 정답은 P 더하기 Q니까 1분의 8이네. 그죠? 말 그대로 1분의 8. 1분의 8이니까 답은 9겠지. 근데 1분의 8 보통 잘 안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볼래요? 1분의 8 맞으면 Q 맞아요. 쌤이 실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28로 나와. 그럼 쌤 실수한 게 있겠네, 그죠? 잠깐 덮어두고 쌤 검사 좀 해볼게요. 쌤 뭐 실수했지? 숫자 잘못 적었나요? 확인해 보자. 쌤 잘못 적은 거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잘못 적은 게 있나? 어때요? AB는 8분의 3이 맞고 뭐를 잘못 적었냐? 뭐를 멈췄지? 답이 28이었다 그랬지, 맞지?
선생님이 검사 한번 해볼게. PM분의 AB 왔잖아요. A분의 2구 PM분의 AC B분의 3 다 왔는데 2 루트 AB분의 6이구 맞죠? 선생님이 뭘 실수했는데 실수한 게 안 보이네요. 이거부터 검사해보자. 산의 넓이가 얘 둘이 넓이가 같다. 맞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까지 했단 말이야. 2분의 1 곱하기 3b 3b 얘는 2a 2a 더하기 3b가 3이다. 선생님 잠깐만 보자. 잠깐만 선생님 검사 좀 해볼게요. 계산 틀린 건 없어요. 계산 틀린 건 없어. 그럼 선생님 이것만 확인해 볼게. 자, 검사하는 게 이거야. 산술기하가 원래 성립할 땐 둘이 같아야 되잖아. 맞죠? 그럼 선생님이 아까 이게 산술기가 되려면 누가 같아야 되죠? 얘들이 같아야 되잖아. 맞죠? 선생님 이것만 검사해 볼게. 안 되면 바꾸면 돼요. 자, 얘가 산술기하가 이게 8 나올 때였잖아. 맞지? 그러면 A분의 2가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B분의 3은 또다시 4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 A를 찾아보면 A는 2분의 1이 나오고 이때 B는 찾아보면 3은 3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야한테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산술기하도 같은 문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산술기하는 어떻게 되죠? 얘 둘이 같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고 2분의 3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얘도 2분의 3이 돼야 되죠. 산술기하가. 그럼 이때 A는 달라지네. 4분의 3이 되잖아. 맞죠? 이때 B가 2분의 1 되잖아. 맞지? 이게 거꾸로 되죠. 거꾸로 된단 말은 이게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야.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단 말은 모순인 거죠. 맞죠? 얘 할 때는 이게 A가 2분의 얘가 2분의 3이면 A는 3분의 3이 나오니까 얘 할 때는 얘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 할 때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야. 동시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거 잘못된다는 거야. 원래 문제 풀 때 이런 경우가 있긴 있어. 가끔씩요. 답이 틀리니까 제가 확인해 본 거야. 자, 그러면 잠깐만 있어봐. 여기까지 다 지워야 돼요. 요건 놔둬도 돼요. 요건 놔둬도 돼요. 자, 선생님 요까지 놔둘게요. 요까지는요. 요까지 놔둘게요. 동시에 만족 안 하니까 따로따로 보자고요. 그럼 아까 우리 했던 거 기억나지? 선생님하고 했던 거. 바로 안 될 때 어떻게 했죠? 뭔가를 곱해봤죠. 곱해볼게요. 이 위에 있는 식을 다시 봐봐. 이 식이 아까 뭐였냐?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이었잖아요. 여기다가 선생님 얘를 곱할 거야. 곱할 상관없잖아요. 그치? 그럼 얘한테다가 내가 2A 더하기 3B를 곱하면 굳이 두 번 할 필요 없거든요. 자, 얘가 그냥 3이란 말이야. 자, 분배해봐. 자, 분배하면서 해볼게요. 분배를 해보면 얘가 지금 얘가 지금 네모가 되잖아. 네모 맞죠? 이게 지금 네모가 돼요. 네모. 자, 전개해볼게. 자, 전개할 때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할 때 A 약분돼가지고 4가 되죠. 요렇게 할 때 전개될 때 9가 되니까 13 나온단 말이야. 플러스 그 다음 이제부터 요거 분배. 그러면 B분의 얼마야? B분의 6A가 되고요. 그 다음은 A분의 여기서는 A분의 6B가 되죠.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쌤 말은 요 놈만 산술기하를 쓰자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였죠? 이게 네모가 내가 구하고 싶은 거였어요. 이거 아직 모른다고요. 자, 이 답을 구해볼 건데 여기서 산술기 한 번만 쓰면 되고 두 번 안 쓰면 되는 거야. 두 번 쓰면 뭔가 두 개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산술기 쓰면 어떻게 바로 약분되죠? A 약분되고 B 약분되죠? 그러면 2 루트 36 되잖아요. 얘가 바로 얼마냐면은 12거든요. 그럼 얘가 25가 되죠? 이 전체 값은 25 이상이 돼요.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네모는 아까 얘가 아까 3이었잖아. 맞죠? 여기서 3이었기 때문에 네모만 남으려면 3을 나눠주면 되거든요. 따라서 네모가 이놈이었으니까 이 놈은 같거나 크다 3분의 25가 되네요. 28 맞네요. 그러니까 아까랑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는 산술기하를 두 번 썼는데 두 번 쓸 때 A와 B 값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한 번만 썼기 때문에 여기서만 성립하면 되기 때문에 모순이 있을 수가 없죠. 맞아요. 선생님이 아까는 그거 검사 안 하고 했던 거야. 근데 검사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면 돼. 알았지? 혹시나 수련이도 답 많이 막 구하다가 이 답이 만약에 보기 답이 만약에 틀렸어 만약에 그럼 어떻게 그걸 검사하는 거야. 산술기하의 조건을 따로따로 해서 같은 값이 나오면 모순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얘는 다른 값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동시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정답 28이 맞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 좀 개별적으로 풀어봅시다. 앞에 가서 터프 풀어도 되고 딴 거 풀어도 괜찮아요. 그래. 딴 애들은 방송 선생님 이제 끄고 남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끌게요.